예, 안녕하세요. 우순재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은 고구려계의 반정천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천왕을 이제 쭉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참고한 게 이제 문정창 씨 겁니다. 근데 보니까 고구려계는 딱 한 명이에요. 반정천왕. 신라계는 한 여러 명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사람이 이제 융공천왕, 그 다음에 이제 효덕구 천왕, 효덕, 그 다음에 천무, 넷무라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제일 이제 지금 천왕은 백제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얘기할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광개토대왕이 일본 본토를 쳐들어갔다.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전투 지역이 어디라 그랬냐면 아와지시마입니다. 아와지시마. 이 아와지시마는 왜 중요하냐면은 고베 바로 앞바다 쪽에 이제 그러니까 고베라는 데가 바로 오사카 들어가기 바로 전 초입세잖아요. 그 바로 앞에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담노도. 아와지시마. 담노잖아요. 담노. 담노. 뭔가 떠오르시죠? 백제가 담노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름이 서치별 황자로 되어 있고 리추천왕, 이중천왕의 동모제, 같은 어머니의 이제 그 동생이죠, 동생.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짜죠. 그리고 리추천왕 때 태자가 됐다. 동생이 태자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살짝 끼어넣기 수법. 그 일본 요배라면 만세일계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한 수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부인으로 만든다든가 끼어넣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끼어 팔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신찬성시록 신센쇼조 여기에 보면 남파연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구려국의 호태왕의 후예이다. 광개토대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고려조에 고려조신이라는 고려라는 성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구려 왕 호태의 칠세손 연전왕의 후예이다. 여기서 이제 호태는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의 정식 명칭은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입니다. 국광상이라는 건 언덕, 나라의 언덕 위에 있는, 왜냐하면 지금 가보시면 태왕릉이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개토, 그러니까 뭐야, 광개토경, 토지와 경계를 넓게 열었다. 그리고 평안 호태왕, 그러니까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게 시호죠, 시호. 돌아가신 후에 이제 붙이는 걸 시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세종, 뭐 이렇게 태종, 뭐 이런 것도 시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하고 뭐 누르묘지명, 그 다음에 경주 호우청의 호우, 이런 데 이제 나오죠. 특히 이제 이 고씨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신찬성시록에.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의 성이 고씨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볼 때 고구려계가 바로 이제 일본 본토로 진출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서치별 황자로 돼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재밌는 게 인덕구 천왕, 인덕천왕은 백제계죠. 누구냐면 제1대 백제계는 응신천왕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중천왕이죠. 여기를 이제 이어봤는데, 그 다음에 주길중천왕. 여기까지는 이 인덕천왕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가 끼어들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 반정천왕은 고구려계죠. 이 융공천왕은 신라계입니다. 이 둘을 갖다가 여기다 삽입시켜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인덕천왕, 이중천왕, 그 다음에 반정천왕, 융공천왕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만세일계를 만들기 위해서
끼워 넣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구려계 이때 당시에 광개토대왕 당시에 얼마나 고구려의 세력이 강성했느냐. 자, 우리가 보시면은 413년에 복호를 내무랑의 아들인 복호를 고구려의 인질로 보냈다. 예. 그리고 408년에는 외가 스시마에 군영을 설치했다. 이때 당시에 외는 408년이니까 누구겠습니까? 반정천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구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웅략천왕 기록입니다. 이때가 장수왕 때거든요. 장수왕 51년, 자비왕 6년. 요 스시마에 있었던 고구려 군사가 신라군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 신라군이 밀리니까 누구한테 SOS를 치냐? 임나왕한테 도와달라고 한다. 그래서 고구려군을 막아요. 이때 임나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스시마죠. 스시마가 임나예요. 지금 뭐 그걸 끌어다가 뭐 이쪽에다가 남쪽에다가 딱 세팅해 놨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미 다 설명드렸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자,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은 고구려조의 소백산맥 이남의 신라의 땅, 지금의 안동, 청송, 영덕, 울진, 포항 등이 뭐로 돼 있어요? 고구려의 땅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라 영토 안에 고구려 군사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시했냐면 토내 당주. 당주라는 건 군사입니다. 군사. 그러니까 신라의 영토 안에 있는 군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 안동, 청송, 영덕, 울진, 포항. 뭐 소백산맥 이남을 쭉 들어와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다. 그리고 인지를 신라한테 보낼 정도로 이렇게 고구려 세력이 굉장히 팽창해 있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신라에서 나온 고분에서 나온 거거든요. 호우총이라는 데서 나온 이 호우라는 항아리인데 그 밑에 바닥에 뭐냐면 을면연,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열십자, 여기 운물정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학자들이 대부분 신라에 있었던 광개토, 왜?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사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충주 고구려비죠. 이 충주 고구려비가 장수왕 때 세웠다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여기 제액이라 그러죠. 비문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걸 제액,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타이틀이죠.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를 글자가 있었다고 이병도 박사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꿈속에 보니. 그러니까 학술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걸 갖다 3D로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글자를 발견한 거예요. 예, 누구냐? 고강이라는 분이 찍어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영락 7년 세제 을류, 정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영락 7년이면 몇 년이냐? 397년이에요. 그럼 397년은 누구냐?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리고 영락이라는 연호가 바로 광개토대왕의 연호잖아요. 왜? 왜냐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니까. 영락 7년에 397년에 세워진 비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는 장수왕이 아니라 누구 때다? 광개토대왕 때 세워졌다. 그래서 사면비예요. 딱 보면 광개토대왕 비문의 축소판입니다. 아주 귀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아까 임나가 도와줬다 그랬죠. 바로 그러면 일본 서기에 이미 다 설명드린 겁니다. 숭신왕 천왕 때 ABC 33년 임나국이 왔어요. 물어본 거예요. 니네 나라 어딨냐? 니네 뭐라냐? 임나는 우리나라는 축자국, 축자는 후쿠오카입니다. 그래서
이천리에 떨어져 있으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그럼 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뭐라고 됐냐면 그 중국에서 이제 살신이 가는 거예요. 일본까지. 그걸 갖다 쫙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건 필요 없고 구야 한국에서 김해죠, 김해. 바다를 천리를 건너가니 대마국이 어디에 쓰시마죠. 한해라는 현해탄이죠. 현해탄이라는 바다를 천리를 건너가니 일대국. 이게 어디냐? 이키시마죠. 여기서 또 천리를 건너가니 바다를 말로국이 되었다. 말로국은 지금 어디하면 큐슈예요. 가라츠.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역산을 해서 이천리가 되면은 어디가 되죠? 여기서 거꾸로 가면 큐슈에서 이키시마. 천리죠? 이키시마에서 또 천리. 거꾸로 가면 스시마예요. 그러면 축자에서 이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든 정사, 일본의 정사와 중국의 정사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한번 되뇌인 게 뭐냐? 태백일사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환단곡이라는 뭐 환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합본된 책이에요. 5권이.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태백일사입니다. 그걸 잘라서 보면 고구려국 군기에 뭐라 하냐. 임나란 본래가 대마도의 서북쪽 경계에 있는데 북쪽으로 바다가 막혀 있다. 딱 맞죠? 치소는 북미성이다. 근데 이 가야의 남쪽 영토가 뭐라 그랬어요? 국미라 그랬어요. 국미. 그래서 이병도 박사는 나라의 끝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나라의 끝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 표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지명이에요. 그럼 국미도 지명이겠죠. 이게 국미성이에요. 국미성. 그러면 이게 어딨냐?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쓰시마를 다 정복해서 임나가 쓰시마 전체를 가리키게 돼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오순재 박사의 대마도 역사기행. 이 책에 보면은 제가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쓰시마에 대한 역사 유적을 싸그리 다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대체 서북 쪽에 무슨 역사 유적이 있을까? 자,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신공이 쳤을 때 신라의 땅이 뭐라냐면 아리나라야가라는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사고라고 있거든. 자호인데 여기에요. 여기 강물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이런 유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꽤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시타루 패총 여기에는 지금 반호롱 석도 그러니까 뭐예요? 야요이 시대 논농사가 전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백악유적 이거 야요이 후기예요. 석관묘에서 도질토기 이건 이제 단단한 토기죠. 경질토기. 세영동검, 철검, 철도끼, 철창, 철제 호미. 그 다음에 뭐 각형토기, 건파두시 이건 손잡이. 그 다음에 쓰레기 일본의 경질토기. 이건 연질토기, 하직기. 이런 것들이 야요이토기 이런 것 줄줄이 나와요. 이게 어딨냐? 아까 얘기한 데예요. 사고. 여기. 이게 사고거든요. 이게 서북쪽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쓰시마의 서북쪽. 정확하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쿠베르 유적. 이거 야요이 후기 1세기에서 3세기. 석관묘에서 도질토기, 경질토기죠. 그 다음에 동복. 동복은 뭐냐면 구리로 만든 항아리. 그 다음에 동모. 그 다음에 요 동모인데 일본에 가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퍼졌고 커져요. 이게 이제 광폭. 넓은 거, 중간 거, 쓰레기, 이거 쇳소리가 땅땅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청동 창이 나오는 유적은 카시오, 헤보노, 그 다음에 콩쿠마 이런 데서 세 군데서 또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좌우의 백악유적 아까 있었죠. 야요이 시대. 거기에서 고분 시대 께 나오는 거예요. 고분 시대에
상자식 석관묘군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쫙 깔려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천신다구도원 신사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 여기 이제 제일 끝이죠. 북쪽 끝. 남쪽 끝에는 천신자가 빠지고 다구도원 신사가 있어요. 이게 엄마 신사고 그게 아들 신사예요. 여기는 신체, 신의 그 본체가 뭐냐? 산이에요, 산. 우리 백두산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 유적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끝이잖아요. 여기서 딱 쳐다보면은 지금 태종대가 보여요. 저기 부산이 보여요, 부산. 이게 일본의 첫 번째 봉화대예요. 여기서 이쪽에서 신라나 이런 데가 쳐들어오면 여기서 봉화가 올라갑니다. 이 봉화대가 딱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 정도로 무지하게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서북 쪽이잖아요. 여기가 사고죠. 이 분포도를 쫙 보세요. 여기 완전히 밀집돼 있죠. 네. 이 정도로 이 서북 쪽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하고 이 밑에가 또 중요해요. 여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거제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잖아요. 여기 거제도에서. 그게 여기예요. 요 밑에. 요거는 어디서 들어오냐? 부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틀려요. 방향이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부산 쪽이니까 부산이 그 당시에 어디에 그 권역이에요? 금강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야가 다스렸던 곳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임나가 가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곳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태백일사에는 광개토대왕의 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비문 중에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완전히 다 망가진 깡그리 다 때려부신 부분이 70자가 넘는다 그랬죠. 아예 그 부분만. 그 부분을 누가? 개은수 선생이 그걸 갖다 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영락 10년, 광개토대왕 10년, AD 400년이죠. 이때 신라가 쳐들어왔어요. 신라에, 여기 보세요. 399년에 대왕이, 광개토대왕이 평양을 순시했는데, 이때 신라의 사신이 와서 왜가 신라를 쳐들어왔으니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왕이 5만의 군사, 보병과 기변을 파견해서 신라를 구원하고 왜를 쫓아 임나가야에 이르러 안나인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래갖고 쭉 쳐들어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안나인이 그럼 누구냐? 지금은 이제 아라가야, 뭐 저 하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임나가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쓰시마죠. 쓰시마인데 무슨 아라가야가 왜 나와요? 그리고 아라가야는 거기 전투에 참여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아라가야가 어디냐? 여기 보십시오. 태백일사 고구려 봉기에 협부는 누구냐? 고주몽을 도와서 그 나라를 세운 건국 공신이에요. 이 아들 유리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내성으로 천도하는 걸 반대하다가 이제 그리고 왕이 천도했는데도 정사를 안 돌보고 사냥만 하니까 직언을 하다가 이제 찍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뭐냐면 남한으로 남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자세히 돼 있어요. 남한으로 달아나 마한의 산중에 있다가 협부가 이게 무리를 모아서 폐수, 지금 대동강이죠,를 따라 내려가 바닷길로 해서 어디로 갔냐? 구야 한국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갔냐? 아소산으로 갔다. 아소산은 지금 어디에? 큐슈잖아요. 그곳에 가서 뭐를 세웠냐? 다파라국을 세웠다. 다파라국을 세운 사람이 이 협부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후에 임나에 병합되어 연정으로 다스렸는데 임나 연정,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그 지역을 큐슈하고 스시마 이런 데를 다 점령했겠죠. 저 이키시마도. 그래갖고 바다의 3나라, 육지의 7나라를 묶어서 연정으로 다스렸다. 이때 누구한테 맡겼냐? 안나국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안나국은 뭐라 그러냐면 다파라국은 다라한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디서 왔냐?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홀본에서, 졸본에서 왔죠. 그래서 고구려와 더불어 화친하였다. 다라국은 안나국과 더불어 이웃하였으며 그것이 어디냐? 웅습, 지금의 웅본, 구마모토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나국은 어디냐? 다마나예요, 다마나. 이것도 거기 속하거든요. 그럼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죠. 여기 아소산이라 그랬거든. 아소산 밑에 안나국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다파라예요. 예, 여기가 구마모토, 여기 다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이쪽에 7개, 그 다음에 이 스시마, 이키시마, 오도열도 이렇게 했고 3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거는 뭐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쳐들어갔던 루트입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담노도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반정천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어요. 반정천왕을 이게 이제 즉위할 때인데 히즈키 노미코라고 불러요. 근데 요 기록이 나온 거는 딱 2군데예요. 여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공천왕 24년조에 여기 보면 또 나와요. 여기 태자는 요게 맞는 태자시위 제군이라고 그랬거든. 이건 무슨 뜻이냐? 제군은 제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꼭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식 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끼어 넣기를 하다 보니까 태자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제군이라고. 네. 그러니까 엎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엎었다는 거 아니에요. 뒤집을 반자 바를 정자.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다른 데는 다 뭐라냐? 황후라고 나와요. 황후 또는 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황부인이라고 나와요. 황부인. 이 황부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부인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그 부인의 선조는 대택씨입니다. 대택씨. 그래서 이제 대택씨는 그 이전에 아마 세력들, 이즈모 세력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요게 대택씨거든요. 요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이전의 세력으로 연결이 된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화이씨, 춘일씨, 굉장히 대족들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고직기에 보면은 고시오천왕, 이게 뭐냐면 이제 신무천왕의 그 아들로 쭉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성들을 이렇게 끼워서 막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도리어 아마 그 이전에 이즈모 그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 지역을 다스렸던 그 이즈모 세력이 아니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되는 게 대택씨뿐만 아니라 와주씨, 카스카씨, 오노씨 이러한 중요한 세력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호족들이거든요. 이들이 다 이쪽 세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보시면은 응신천왕이나 인덕천왕, 린토쿠, 그 다음에 이중천왕, 리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백제계잖아요. 근데 이런 백제계의 세력을 엎어서 올라온 게 누구냐면 반정천왕이거든요. 한제이천왕. 이 한제이천왕은 자기 지지 기반이 없어요. 왜냐면 백제계는 지금 목시계, 소가씨 뭐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리어 그 이전에
이들이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이즈목 세력이랑 이렇게 결탁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더 연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분이 있었던 그 궁은 어디냐? 여기 가와치 타지히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신사로 돼 있는데, 시리궁터, 여기 보면은 이제, 시리궁.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오사카후, 마츠바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신사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토에서 저기 했다. 그리고 이제 AD 410년에 이제 천황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신사의 위치. 요게 오사카 성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데죠. 지금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요. 시리궁. 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사카죠. 쭉 이렇게. 그리고 이쪽 지역은 거의 매립지입니다. 고대는 바다였어요. 바다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한 이 정도까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건 다 매립지입니다. 우리 인천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하고 신라의 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가 동쪽에 신라의 동쪽 변경을 침입했다. 이때가 언제는 반정천왕 2년이에요. 이때 두 번 쳐들어가죠. 동쪽, 남쪽. 그 다음에 408년 반정천왕 3년 외가 대마도에다 스시마에다 군용을 설치하여 무기와 군량을 쌓고 신라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제 서부란 미사품이라는 사람이 이 큰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도리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도리어 관문을 설치해서 그들에 대비합시다. 그래서 이제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때 412년에는 내무랑의 아들 복호가 고구려의 볼모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일본에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냐면 횡열식 석실분이라는 새로운 고분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신라는 보면 수열식이에요. 이 수열식은 뭐냐면 지금 무덤하고 똑같습니다. 무덤을 묻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수열식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 도구를 하려면 그걸 다 해체해야 돼요. 근데 횡열식은 그게 아니고 옆구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이게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 추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황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넣고, 그다음에 왕비가 죽었어요. 그럼 다시 문을 따서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추가장인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횡혈실. 옆구리로 구멍이 뚫린 석실, 돌로 만든 실을, 이 방을 만든 무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5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온 게 언제예요? 5세기 초잖아요. 400년이잖아요. 그럼 5세기 초죠? 근데 이게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에 먼저 퍼진 다음에 그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러한 묘제가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북귀주입니다. 북귀주. 그래서 여기 보면 가라츠시, 당진이죠. 그 다음에 요코다시모 고분, 그 다음에 후쿠오카시, 마루쿠야마 고분, 요런 데서 이런 횡혈식 석실물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난 데가 어디냐면 고구려인데, 고구려에서도 가보시면은 그 환도산성 밑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적석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위에가 뻥끗하게 있고 적석총이에요. 근데 옆구리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두 방추형 적석총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위에는 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적석총인데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렇게 석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횡혈식 석실물이 나는데 427년에 평양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 적석총이 사라지고 봉토분, 흙으로 만든 무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관에는 석실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뭐를 하느냐? 바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고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벽화고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을 이제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세기 초에서 중엽, 이때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 이토시마, 지금의 이제 큐슈죠. 큐슈의 후쿠오카 현에 횡구, 옆구리로 뚫린 이런 횡혈식 석실물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세도 쭉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오사카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키나이에 도착을 해서 6세기에는 완전한 형태의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초기 고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후쿠오카의 마루쿠야마 고분, 그다음에 로치 고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5세기 초는 스키자키 고분. 요거는 이제 이게 제일 빠른 거죠. 이게 어디에 있냐? 후쿠오카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스키자키 고분,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지금까지 고분들 중에서는 보병용 유물이 나왔어. 보병용. 근데 이거는 기마전, 말을 타고 싸우는 칼. 왜 그러냐면 이 보병용은 여러분들이 칼을 보면 똑같은 칼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고조선을 보면은 이 검이라는 거 뭐냐,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래서 양날로 돼 있습니다. 양날로. 근데 말을 타면은 찌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잖아요. 30cm. 이거 갖고는 안 돼요. 1m가 넘어야 돼요. 내리 위에서부터 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칼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걸 대도라고 그래요. 대도. 근데 대도인데 이렇게 내리 긋다가 이거 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동그랗게 해서, 그래서 환두대도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끈을 묶어서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겠고, 그걸 환두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협형, 뭐냐면 버드님 모양의 새 화살촉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버드님 모양이니까 잘 들어가겠죠. 관통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말을 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통판, 보병들은 통판을 썼어요. 이렇게 옷을 입듯이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대갖고, 그 가야에서 많이 나오죠. 그거 갖고는 말이 견디지를 못해요. 무거워서. 사람도 무거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찰갑이 있습니다. 이렇게 쇠로 이렇게 비늘 갑옷을 쭉 만들어서 이게 가죽으로 다 엮어서, 그래서 그걸 찰갑편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까지 조선시대까지 계속 쓰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부산의 복천동 고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의 영향이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정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나라 지역에 태왕릉이나 장군총,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계단식 적석총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야코츠카 고분인데, 이 고분은 되게 독특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야코츠카 고분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요 지역이 아스카거든요. 여기는 벌판이죠. 여기를 나라 분지인데, 요 분지에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백제인들이. 그 지역에 뭐가 남아있느냐, 이런 무덤이 남는데 밖에서 보면 이렇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계단식 적석총이에요. 심지어는 높이가 4.5m예요. 한 변이 40m가 넘어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광개토대왕 능하고 거의 비슷하죠. 장군총도 그렇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두 개의 무덤입니다. 다카마스 고분, 기토라 고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카마스 고분은 사신도와 여인도, 그 다음에 별자리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기토라 고분은 똑같이 사신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문도가 나오는데, 이 천문도에는 금박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 관측 장소를 천문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했는데 지금의 평양입니다. 완벽하게 고구려계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남파인이라는 성씨가 고구려 호태왕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요게 다카마스 고분입니다. 요게 고구려의 약수리 고분에 나오는 여인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청룡. 그 다음에 여기 천문도예요. 여기 별자리가 이렇게 금박으로 다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반정천왕이 광개토대왕의 그 일본 본토 그 경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교천왕, 그 다음 이제 요 반정천왕 다음이 인교천왕. 이거 406년에서 410년이죠. 여기 412년에서 453년입니다. 요 사람은 신라계예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다시 이제 백제계가 등장하고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고구려계의 천왕인 반정천왕, 한제이 천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